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김정은에게 6.25 국군포로 강제 노역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을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의 첫 재판이었는데요. 법원이 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감하게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 우동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김정은에게 손해배상에서 승리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이게 저희도 속보라서 급히 준비했지만은 저도 이 보도를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이어져 왔죠. 좌편향되고 있다. 그 우리법 연구인지 뭔지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지금 사법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법세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할 만큼 그동안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신이 심각한 법원 내에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진흙탕 속에서 연꽃처럼 아주 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을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즉 김정은 잘못했으니 손해배상 해라 라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놀라운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야. 1인당 2,100만 원에 대해서 임금과 위자료를 손해배상하라 라는 명판결, 사실 더 받았어야 됐지만은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이 정권에서 이 정도 판결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소식을 제가 차분하게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은요, 지난 1월 21일에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정은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이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재판의 당사자가 누구였냐? 바로 탈북 국군포로였던 노사홍 씨와 한재복 씨였습니다. 이 두 분은요, 나이가 각각 91살, 86살로 굉장히 고령의 연령이시지만은 그렇죠. 정말 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으면서 사실 포로로 있고 그 뒤에 대한민국을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뭐 탄광 뭐 여러 곳 해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거든요. 이분들의 한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로 이제 김정은에게 손해배상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죠. 2016년 10월 11일 처음 소장을 접수한 이후로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북한군의 포로가 돼서 이후에 노동력 차치를 당했다는 취지로서 1인당 1억 6,800만 원의 임금 그리고 위자료를 이제 김정은에게 청구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걸었던 소장인 건데 재판은 3년 뒤에 열렸습니다. 왜냐? 김정은의 서류 송달 문제 때문인데요. 왜냐면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피고 측이 김정은한테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고민과 고민 끝에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 다른 방안을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제 재판을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열리게 됐던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1억 6,800만 원을 청구했던 이 소송, 이 법률 대리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탈북자라던가 탈북민이라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물망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과거에 이제 박선영 의원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또 저희 신의 한수의 석동은 변호사님과 이현 변호사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곳에 계신 변호사분들도 일부 참여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김영아 부장판사라는 분께서 이제 주관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방금 전 소식인데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야. 사실 이 정권 하에서 당연히 저는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그냥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면서 원고 패소 이렇게 볼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일부 승소라지만요. 말이 일부 승소지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판결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주문을 외쳤다고 합니다.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 이야.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김영하 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린 판결이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왜냐면은 이 판결 나오고 나면은 북한을 좋아하라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문바들 이런 사람들이 또 김영하 판사가 어떤 인간이냐 하면서 또 이제 신상털기에 나설 거거든요. 때문에 이 재판은 애초에 좀 근거가 없다. 이건 좀 되기가 어렵다. 그냥 퍼포먼스다.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는데 그 예상을 다 깨버리고 김영하 부장판사가
정말 용기를 내서 북한, 김정은, 우리 탈북 국군 포로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이야.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판결은요, 단순히 이 두 분에 대해서 2,100만 원이 나왔다. 이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 왜? 지금 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문제가 비단 탈북 포로만의 국군 포로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납북자 문제도 있고요. 또 탈북민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속보를 접하고 나서 한변 소속의 우리 매주 함께 하시는 이현 변호사님과 방금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국군 포로 소송만 해도 이 두 분 외에도 지금 다른 분들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좋은 선례가 남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군 포로분들이 추가적으로 김정은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할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렇죠. 또 국군 포로를 넘어서서 납북자 문제 그리고 탈북민 문제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들도 지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변에 계신 우리 이현 변호사님께서도 이 소식에 지금 굉장히 지금 감격스러워하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김정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내린 판결 이것이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 보여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판사가 이 정권을 향해서 강력한 한 방을 날렸다. 야, 문재인 정권 지금 북한 바라게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지금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봐, 내가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법원, 나 대한민국 판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판결 내렸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뭔가 이런 메시지 던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야, 정말 속 시원한데 일단 같이 박수 치고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감격스러워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보면요, 좌파들 보면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말들만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김정은한테도 우리가 손해배상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언급드린 바도 있지만은 오토 원비어 그렇죠.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전단지, 찌라시, 그거 밟았다고, 그걸 훼손시켰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께서 미국의 법원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김정은 북한을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그걸 통해서 또 대북 제재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압류를 해서 보상비에 배상금에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결국 오토 원비어 부모 같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본인의 아들의 이 슬픔을 그래 내 아들이 이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죽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이 참상을 우리가 깨부셔야겠다.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 국군 포로분들 많고요. 또 납북자 피해자분들 정말 지금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네. 또 대한민국을 넘어와서 대한민국 넘어 이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차별 속에서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북한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분들 모두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정말 김정은 이 북한 정권 손해배상 똑똑히 다 판결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북한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물망초라던가 한변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공헌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가열차게 응원을 하셔야 됐고요. 특히 이 명판결을 내린 김영하 부장판사 분명히 저 좌파 진영에서 맹공격을 뽑을 텐데 그렇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판사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줘야죠. 테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보면 박상학 대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김영하 부장판사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판결엔 이겼지만은 그러면은 배상금은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었다는 말도 나와요. 물론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하의 사법부에서는 그냥 퍼포먼스로서 그냥 뭉개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세간의 시적들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지금 판결이 나왔다는 예. 점 이것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사안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임종석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오히려 북한 방송에다 저작권 내야 된다면서 예. 저작권 내기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꼴값 떨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속보 정말 감격스럽게 전달드리겠지만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더 많은 연구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니까 기사가 나와서 읽어드릴게요. 불법단체인 북한 정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북한 정권의 법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인 만큼 행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국군 포로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김정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어허.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돈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향후 국내의 북한 재산으로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일단 돈이 모여있는 게 있답니다. 국내 방송 출판사들이 북한 영상 저작문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돈이 법원에 공탁돼 있고 한 20억 원 정도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돈 누가 모아둔 거죠? 임종석, 아까 제가 말한 그 임종석. 어이구, 임종석이 좋은 일 했네. 임종석이 저작권료 북한을 위해서 받아냈는데 결국 그게 결과적으로 북한 재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됐다. 그 김정은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북한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그러면은 맡겨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에 지금 북한 자산 20억이 맡겨져 있으니까 임종석이 친절하게 모아준 그걸로 배상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돈이에요. 그래요. 왜 북한한테 저작권료라고 내요? 난 그거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되죠. 그걸로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걸로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망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스타트라니까요. 지금 국군 포로분들 이제 줄줄이 지금 다 지금 소송 예고돼 있고요. 납북자 피해자들 그리고 탈북민들 다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자, 두 분을 통해서 지금 이 정도로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하면요. 20억은 뭐입니까? 정말 이 정권 하여튼 뭐 북한 바라기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반대되는 사실 대한민국 위해서 바람직한 행보가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계속 뿌듯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납북 피해자는요 엄청 많아요. 저희 집안도 납북 피해자 집안이고요. 납북 피해자는 6.25 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테러 피해자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가령 그 대한항공 칼기가 그렇죠. 옛날 폭파된 것도 있고 또 아웅산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다 인권에 대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인공노할 범죄들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책임을 묻는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판결이 났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요. 테러 피해자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테러 위협 자체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땐 협박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북한 매체를 통해서 뭐 신혜식 대표도 살해 위협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 신혜식 대표님도 충분히 여기에 그럼요.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그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대표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는다. 우리 법원이 또 판례를 남겼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민사 손해배상이지만은 형사로도 형사로까지 가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희망적인 판결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불타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요. 두고두고 회자돼 가지고요. 이 판결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훗날 교과서에라도 이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좀 알리고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김정은도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따지고 보면은 자기 형도 살해했고요. 자기 고모부도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모부야 자기네 나라 안에서 그렇다 치지만은 형을 살해한 건 누가 봐도 독살한 거지 않습니까?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죄해야죠. 진짜 우리 법원이 이번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 계획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군 포로 그리고 납북 피해자들 그리고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위협받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죠.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소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즉 승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동이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전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변이라든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해서 나간다면요.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고, 더 나아가서 이 문재인 정권, 북한 발악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크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정말 크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요. 박광자 씨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박광자 씨 해야죠. 예, 그리고 형사 당연히 걸어야죠. 천안함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평도도 해야 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 유기하고 방치하고 파괴한 거, 특히 기업들 이번에 소송해야죠.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다 소송해야죠. 이거 다 소송해야죠. 다 소송해야죠. 다 소송해야 되고, 결국에는 북한에다가 송금하려고 쟁여놓은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또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재산들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도 또 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북한 재산들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법원이 오랜만에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 사실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죠. 물론 이 판결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법원 내에도 용기 있는 판사들이 있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하 부장판사, 분명히 좌파 진영에서 맹공격이 펼쳐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북한에 이로운 일 하겠다면서 북한에 저작권 보내주겠다고 모아둔 돈으로 배상금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자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야, 저자들한테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납북 피해자, 테러 피해자 등이 앞으로 북한과 김정은의 악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재산들 다 압류해버려야 됩니다. 김정은 재산 압류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돈줄이 막혀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기 위한 보도 신속히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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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 수 프로모션 재구매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